민간도심복합개발 모아타운 권리산정일 총정리.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재개발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리산정길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지역,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도 누군가는 입주권을 받고 누군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잠실동을 포함한 서울 주요 빌라 지역에서는 민간 도심 복합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방식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어 사업 방식별 기준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을 놓쳐 자산 활용 전략에서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민간 도심복합개발의 권리산정길 기준.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에서의 5 권리산정길은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정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권리산정 기준 1을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한 별도 지정일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77조를 직접 인용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방식이라는 특성상 공공주택 복합사업보다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지만 투기 방지라는 목적 자체는 동일합니다. 혁신지구 지정 이전에는 계획 입안,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심복합개발위원회 심의라는 필수 행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만 약 3부터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혁신지구 지정 신청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50% 이상이라는 노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아타운의 권리산정일 기준. 모아타운은 공모 방식과 주민 제한 방식으로 나뉘지만 권리산정일 기준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공모 방식의 경우 구청에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날, 주민 제한 방식 역시 60% 동의로 구청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방식과 무관하게 구청 접수일이 권리산정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SH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방식도 실질적으로는 공모형 성격이 강하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기준을 앞당겨 설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분 쪼개기, 신축을 통한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 권리산정길의 의미와 실무상 차이. 권리산정길은 단순한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조합원 수의 급증을 막고 사업비 상승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며 공정한 분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민간 도심복합개발, 신통기획의 경우에는 권리산정일까지 준공 후 보존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조합원 자격, 즉 입주권이 인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이 진행되면 권리산정일까지 준공, 보존 등기가 완료된 물건을 매수해야 합니다. 즉, 주택 실물이 있는 물건을 사야 안전하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반면 모아타운은 다소 다릅니다. 권리산정일까지 건축 허가와 착공 신고를 마치고 조합 설립 전까지 준공 및 보존 등기를 완료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잠실동 일대에서는 재개발 기대감으로 기존 단독, 다가구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축으로 인해 노후도 요건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모아타운과 민간 도심복합개발은 노후도 20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모아타운 추진지역이라면 구청 접수 시점이 곧 권리산정길이 되므로 접수 이전에 착공 신고가 이루어진 물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분양을 받고 권리산정일 이후에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일명 물딱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시점과 전략.
민간 도심복합 개발이나 신통기획을 포함한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 이후부터 양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가 허용됩니다. 모아타운은 더 엄격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양도가 제한되며 예외 요건도 5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거주로 앞당겨져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투기 차단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실동을 비롯한 빌라 지역에는 다세대 주택 한 동을 통째로 보유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주권 한 개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 청산은 감정평가 기준이므로 체감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 도심복합 개발이나 신통기획 방식이라면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전까지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어 단계별 기대감이 반영된 시점에 유리한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반면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전까지 매도해야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이밍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 세대를 보유한 경우일수록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에 따라 매도 시점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권리 산정길은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 모아타운, 신통기획은 각각 기준 시점과 양도 제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권리 산정길의 구조와 사업 방식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